그날 이후로는 이제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게 생겼었어요. 솔직히 한 2년 동안은 대인기피증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피하기도 했었고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서는 입이 몇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죄송했었고, 제가 팬들 앞에서 이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전 삼성 라이온즈 선수였던, 지금 현재는 족발집 사장인 정형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라운드를 떠난 지 6, 7년 정도 됐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족발집 대표님 하고 계시지만 그 동안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팀에 나오고 나서 처음에 이제 공익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2, 3년 정도는 이제 야구를 준비했었고요. 독립야구도 준비를 했었고, 이것저것 여러 방면으로 이제 다시 복귀를 준비를 하다가 복귀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다시 요식업 쪽으로 눈을 돌리고 시작한, 그게 요식업 준비한 지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네. 다양한 그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족발을 뭐 선택하게 된 이유? 그게 제가 족발집을 준비하면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기도 한데, 뭐 별다른 큰 그런 이유는 없어요. 어느 날 그냥 광주에 있는 아시는 분이 운영하시는 가게에 들어갔다가 그 맛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족발도 잘 찾아서 먹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그걸 먹고 이거를 왜 대중화를 시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웠던, 손님 입장에서 되게 아쉬워서 나중에 제가 이제 야구가 안 됐을 때 좀 가르쳐 달라고 말을 했던 게 지금의 이제 제가 족발집을 시작한 계기가 됐죠. 그 여기 이름이 90족발이에요. 네. 91년생인데 왜 90일까요? 제가 90년생이랑 계속 이제 친구였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9일이라는 거를 인지를 잘 이제 하고 살았던 게 아니라, 저도 처음에는 또 주방을 친구랑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90년생이고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90족발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90은 네. 나이였던 걸로. 네네, 그렇죠. 고향이 광주고 또 삼성 연고지가 대구잖아요. 네네. 근데 왜 하필 서울에서 또 이곳 신림에서 차리게 되셨는지. 처음에 이제 가게를 준비를 할 때 자리를 이제 광주에서도 알아보고 뭐 대구가 또 친숙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그래도 서울 쪽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찰나에 이제 제 지인께서 이제 이 동네를 연령대도 다양하고 처음이기도 하고 사회생활이 밖에 나가서 하는 게 처음이기도 하니까 이 동네에 처음에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동네를 돌아봤는데 동네가 괜찮고 해서 서울에서 신림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 가게에 보면은 선수 사인이 진짜 많아요, 그렇죠? 네네네. 여기 자주 찾아오는 선수, 90족발 매출에 큰 도움이 되는 선수를 꼽아본다면? 아무래도 SK 선수들이 제일 많이 와요. 제일 많이 오는 사람이 이제 친형이긴 한데, 그 다음에서는 의외로 이제 김강현 형이 이제 한국에 있었을 때는 되게 많이 자주 왔었어요. 네. 삼성 선수들은 뭐 삼성은 지금 팀에 있는 선수들에서는 김상수 선수랑 구자욱 선수랑 친한데, 김상수 선수는 원래 자주 왔었어요. 자주 오고 이제 시간 날 때 자주 얼굴 보러 왔었고, 근데 상수가 올해는 좀 이제 아버지 그것 때문에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잘 찾아오지는 못했고, 그래 통화랑 뭐 연락은 자주 하고 있는.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거는 선수 정영식과 이제 요식업 대표 정영식이 어떻게 다른지. 팀에 있었을 때는 이제 공인이라는 타이틀이 있었고, 지금 이제 공인이라는 타이틀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음 심적으로 조금 더 편하죠. 눈치를 보는 거나 뭐 이런 게 좀 덜하기도 하고, 행동적인 부분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도 있고, 말이나 소통하는 부분에서 좀 더 자유롭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심적으로 되게 좀 더 편해진, 네, 야구할 때보다는 편해진 느낌은 있죠. 삼성의 하루에도 왕조 시절 함께 했어요, 그렇죠? 네네. 그때 혹시 뭐 분위기라든지 재밌는 에피소드 생각나시는 거 있는지? 그때는 나이가 어렸는데 뭐가 그냥 야구 뭔가 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즐거웠어요. 확실히. 근데 그때는 못 느꼈는데 지금 와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그때 분위기가 엄청 좋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확실히 그때가 선수들이 제가 한번 야구 선수로서 이런 멤버와 같이 뛰었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구나라는 걸 진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랬던 분위기도 좋고 성적도 좋았던 삼성이 지금 약간 좀 다른 노선을 가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삼성 야구를 봤을 때는 좀 어떤 느낌이 드는지. 확신을 주고 이렇게 이끌어가고 이렇게 중심적 무게감이 조금 떨어졌다 해야 되나, 막 무게감이 확실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중장거리 치는 타자들도 많았고 저희가 왕조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보면은 뭔가 확실히 그때와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뛰는 야구, 지금은 뛰는 야구나 작전 야구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그때는 그냥 주자 누상이 나가 있으면은 뭐 9번 타자면 번트 대놓으면 다음 타자가 알아서 해결해주고 막 이렇게 시스템이 뭐 자연스럽게 그냥 진짜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근데 제가 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 거기에 비해서는 선수들의 이제 그때 무게 차이가 좀 있다고 보여요. 그럼 좋은 시절에 야구를 하셨을 때 본인이 프로 시절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경기를 꼽아보자면 그냥 이거는 뭐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첫 안타 쳤을 때가 첫 안타. 네, 네, 저도 뭐 이유를 굳이 말을 하자면은 그 첫 안타를 하나 치려고 누구 투수는 누구였어요? 서재영 선배 선수는 네. 1군에 한번 올라가서 야구를 한번 해보려고 그때 고 이제 장유조 감독님이랑 2군에서 2년 동안을 진짜 엄청난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연습량을 제가 야구를 하면서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해본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드는 생각이 이렇게까지 연습을 했으면 한 번쯤 올라가서 그리고 올라갔으니까 이제 첫 안타라도 이제 그게 점점 이제 목표가 점점 올라가는 계기가 됐는데 뭐 10년도 때 이럴 때는 확장 엔트리 때 잠깐 올라갔다가 그냥 수비 한번 나갔다 이제 들어오고 타석이 쓰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11년도 때부터는 이제 그때 또 우연히 이제 2009년인가 10년도 때 유중일 감독님 그때 코치님 하실 때 2군에 이제 처음으로 한번 내려오신 그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수비하는 걸 보고 네 되게 눈여겨 좋게 봐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이 되고 나서 이제 외야수 백업으로 이제 쓰는 계기가 됐고 이제 수비에 나가다 보니까 타석이 이제 한 번씩 돌아오게 되면 그때 한 번씩 나가서 성적을 좀 내다 보니까 이제 주전으로 조금씩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었죠. 류진 감독님이 제가 알기로는 선수 뭐 감독 코치 생활하면서 그때 2군 내려오신 게 처음이라고 들었었거든요. 유승희 감독님 가게에 한 번 안 오시나요? 너무 바쁘셔서. 좀 가장 아쉬웠던 순간? 아쉬웠던 순간은 팬들 다 아시다시피 제가 제 잘못으로 인한 야구를 못하게 된 순간이겠죠. 그 순간이 시간이 지날수록 솔직히 뭐 너무 좀 후회되는 부분이 되게 많죠. 그때 당시에는 뭔가 계속 그 안 좋았던 시기를 자꾸 뭔가 벗어나려고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계속 젖어들다 보니까 그런 사고까지 나오게 됐는데 그 해가 제일 좀 아쉬웠던 거예요. 거기에 계속 이제 젖어들다 보니까 점점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임체 때 해제는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요. 해제는 지금 안 된 걸로 알고요. 구단에서 이제 해제를 안 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윤성민 선수 이게 노히트 노런 그 상황에서 번트를 그때 논란이 있었잖아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번트를 될 건지. 그렇죠. 그거는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노히트 노런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겠지만 상대 팀 입장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해서는 살아나가도 그 점수차가 막 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는 나가서 그 공격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지 저 선수의 노히트 노런을 깨겠다 막 이런 의도보다는 팀을 위해서 하는 거지. 반대로 말하면은 이제 그 선수가 노히트 노런을 하게끔 확률을 이제 높여줄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이것저것 해보고 그 선수가 노히트 노런을 하면 그 선수를 인정해 주는 거지. 근데 그것도 뭐 그 선수의 복이지 않나. 원래 제가 공익을 제대를 하고 그때 삼성이 강주에 경기가 있을 때 그때 숙소를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김한수 감독님 뵙고 언제 공익이 끝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끝나면은 운동할 수 있게 매니저한테 말을 해보겠다 해서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 해에 연락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이제 전화를 해보고 했는데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 이제 12월 달에 형이랑 같이 제주도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1월 달쯤에 이제 12월 넘어서 1월 달에 한번 대구 와라 이렇게 해서 만났는데 이제 1년 정도를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선수들이랑은 이제 연봉 협상 다 끝내고 나서 1월 중순쯤에 불렀으니까 1년을 더 기다려라 하는데 저는 거기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그러면은 이벤트 할 때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근데 구단에서는 너를 원하는 구단이 있으면 풀어주겠다 했는데 근데 다른 구단에서도 당연히 이벤트 할 때가 묶여있는 선수를 자기들이 데리고 가려고 하진 않죠. 그래서 이제 형도 이제 SK 쪽이나 뭐 여기저기 다 이제 알아봐주고 하긴 했는데 이벤트 할 때가 묶여 있으니까 이제 다른 구단에서 좀 거부를 했었고. 네. 그런 또 친형을 위해서 동생이 SK 우승 당시에 SNS에 축하 메시지를 저도 우승을 해봐서 첫 우승할 때 그 감격 자체가 너무 감동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기분을 이제 형은 이제 저보다 고생을 더 미국에서부터 생활을 했었고 독립리그도 갔었고 이런 고생을 저보다는 훨씬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우승의 행복이 저보다 한 2배는 더 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순간에 저도 이제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우승을 하면 이제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는 그냥 저 개인 계정에다가 그냥 축하한다고 이제 썼었던 거고. 그러면 정영일 선수는 본인에게 어떤 존재인지 한 형은 단어로 약간 얘기해보자면. 학창 시절 때 형은 저한테 롤 모델이었어요. 롤모델. 네, 저는 프로야구 선수를 좋아하지 않았고 투수도 잘하고 타자도 잘 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마인드가 되게 멋있었어요. 할 때 하고 놀 때 놀고 이런 스타일이었고 야구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형은 공이 보이면 무조건 공을 던지고 공을 피칭을 200개를 하고 들어와도 공만 보이면 또 공을 던지는 스타일이라 신형인데도 야구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또 하고 싶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구를 하니까 근데도 또 시합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고 시합 나갔을 때는 오히려 좀 더 프리해지는 것 같아요. 마운드에서는 그냥 쳐봐라 약간 이런 식이고 타자 입장에서는 왜 저 공을 왜 못 치는 거야? 약간 이런 입장이고 자만하는 성격은 아닌데 네, 자신감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성적을 내다 보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더 멋있게 보였던 거죠. 형이 인터뷰 보면 너무 감격스럽겠어요. 롤모델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학창 시절 때만 고1 때까지만 그렇고 그래죠. 프로 시절에 정영식 선수를 응원했던 팬들에게 한마디?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사고를 치고 이제 팬들 앞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하는 게 처음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시 복귀를 했으면은 그때 복귀를 했을 때 팬들한테 진정으로 이제 사과를 드리고 그런 말들을 하고 싶었던 게 너무 많은데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이제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게 생겼었어요. 솔직히 한 2년 동안은 대인기피증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피하게 됐었고 이랬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팀도 성적이 너무 좋았고 그러다 제가 너무 큰 패를 끼치게 돼서 너무 이제 팬들한테 죄송스러웠고 또 그때 당시에 제일 힘이 됐던 거는 뭐 물론 뭐 가족이나 저 주변 지인들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SNS에서 뭐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 팬들의 그 말 이제 장문으로 오시는 분도 있었고 그 글을 내용을 읽어보면은 너무 감동했어요. 아 그래도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이 있구나. 거기서 또 힘을 얻고 팬들 때문에 또 대인기 피증이 좀 없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팬들 때문에 다시 준비를 하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6, 7년이 지나서 이제 팬분들한테 이렇게 사과도 드리는 자리가 있어서 이 자리를 만드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그리고 팬분들한테 그때 너무 실망도 많이 시켜드렸고 그걸 이제 다시 한번 팬분들한테 갚으려고 이제 운동도 준비를 했었고 근데 그게 기회가 잘 되지 않아서 이제 공식적인 사과를 잘 못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이 자리를 이제 좀 7년이 지났지만도 늘 마음 한켠에 있던 그런 팬분들의 소중함이나 이런 거를 제가 다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를 찾아주시고 야구 선수로서 정영식을 외쳐주시는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저는 가게 항상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야구에 관한 질문이 언제든지 오셔서 편하게 하셔도 좋고 저랑 이제 좋은 이제 밖에 이제 사회생활 같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팬분들이랑 저랑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 저를 야구 선수로서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재능 기부 자리를 꼭 마련해서 팬분들께 죄송함을 제가 돌려드리는 시간을 꼭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앞으로의 꿈과 계획은? 자영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맛을 조금 더 대중화를 시키고 싶은 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랬어요. 이 족발이란 게 많이 드시면 드시고 안 드시면 안 드시는데 이걸 좀 대중화를 시키고 싶었던 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목표였기 때문에 확실히 야구할 때보다는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손님들도 많이 끌어야 되고 보여주는 것도 많아야 되고 맛으로도 승부를 해야 되고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처음 목표 그대로 그냥 자영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걸 대중화 시키는 게 제 목표입니다. 최근에 또 한 번 든 생각인데 이제 조금 더 자리가 괜찮아지고 분점이 좀 나가고 여유가 있어진다면은 그때는 제가 팬들한테 사죄라면 사죄일 수도 있고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나중에는 여유가 있을 때는 뭐 사인 야구든 아니면 엘리트 선수들이든 조금 이렇게 재능 기부도 이제 하려고 개인 이제 계정에다가 이제 어디 장소를 섭외를 해서 그렇게 꼭 한번 하고는 싶어요.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재능적으로는 조금 기부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공익 가면서 그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걸 이제 팬들한테 돌리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꼭 자리를 마련을 해서 한번 개인 계정에다가 꼭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되게 솔직하고 진솔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드립니다.